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88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원련의 홍보 콘텐츠 팀 활동가 김나래입니다. 네, 중파 모니터 담당 활동가 임동준입니다. 고마워. 네, 지금 이제 방송이 나가는 건 목요일이지만 저희 오늘 수요일 오전 10시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그래도 좀 날이 맑은 편이에요. 요즘 한동안 비가 계속 내려가지고 굉장히 습하기도 하고 정말 폭우가 쏟아져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7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면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은 지역들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통해서 집중호우로 피해 입은 시민분들 그런 지역 상황 볼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많이 속상하고. 근데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가 뉴스를 보면서 진짜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어 통역이 사라진 재난 보도였다는 건데요. 오늘 임동준 활동가와 함께하는 뉴스 플레이리스트에서는 집중호우 재난에도 수어 통역 보도는 제로였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 읽기 전에 원래 공시영 활동가가 방송 담당이니까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생각으로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KBS 재난보도 과연 잘 되고 있나 한번 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은 해봤는데 이번 모니터 보고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해봤던 거예요. 수어 통역 지점은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데도 8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뉴스에 수어 통역 보도가 없었다고요? 네, 저희가 늘 살펴보는 8개 방송사의 저녁 종합뉴스를 살펴본 결과였는데요. 모니터 기간은 사실 8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집중호우와 관련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실 8월 1일 정도부터는 정말 KBS가 이게 재난이다라는 걸 인식을 하면서 재난보도 수준에 가깝게 보도량을 구성을 하고 편성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8월 1일부터 저희가 9일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총 세보니 8개의 방송사가 9일 동안 했던 보도들이 한 약 850건 정도가 됩니다. 그 집중호우 관련한 보도가 850건이란 말씀이죠? 네, 뭐 피해 상황도 있었고 뭐 해외 사례와 비교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뭐 이런 류의 보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850건가량의 보도에서 수어 통역이 등장한 보도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해준 걸 들어보면 관련 보도,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우리 사회의 큰 어떤 자연재해고 재난이다 보니 보도는 850건이었는데 단 한 건도 수어 통역이 없었다. 이게 되게 좀 놀랍기도 하고 특히 KBS나 MBC는 공영방송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 방송사들에서 수어 통역이 없었다는 게 좀 당혹스럽긴 한 것 같아요. 농인 입장에서는 이제 뉴스 화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뜨는 그 큰 자막 몇 개를 빼고 세세한 현재 정보를 알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방송사들이 자막 방송이라고 해서 앵커가 하는 멘트라든지 기자가 하는 멘트를 자막으로 제공을 하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 자막 방송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실제로 수어 통역을 하시는 분들이 농인분들이 그런 뭐 방송에서 나오는 빠른 그 긴 자막이나 혹은 글 같은 것들을 늘 접해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혹은 재난과 관련된 문자 정보를 받았을 때에도 통역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자막 방송이 절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죠. 수어라는 이 본인들의 모어를 제대로 전달해주는 게, 통역을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한 정보 전달의 필수 요소인데 그 부분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근데 말씀하는 걸 들어보니 저도 우연치 않게 리모컨을 잘못 눌러서 한번 자막을 틀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들으면서 맞다 하고 떠올랐던 게 자막 방송이 생각보다 자막이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좀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빠르게 올라가는 자막을 따라 읽기가 어려운데 또 이제 중년의 농인분들이시라면 더 이제 자막 방송을 틀어줬다고 하더라도 좀 자막을 확인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수어 통역 의 중요성을 방송사가 몰랐을 리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수어 통역 제공을 권고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5월 달에 나왔던 진정 결과였는데요.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이라는 단체에서 이제 차별 진정을 낸 겁니다. 네. 지상파 3사의 저녁 종합 뉴스에서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것은 농인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해주지 않는 것이다 라는 취지로 차별 진정을 냈는데, 이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지상파 3사가 저녁 종합 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해라. 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어 통역의 의무 비율로 되어 있는 5%보다 더 높게 설정을 해라 라는 이제 권고를 내렸고요. 네. 그래서 이미 5월 달에도 이렇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서 이미 이 지상파 3사에게 수어 통역 제공해야 된다. 저녁 종합 뉴스에서. 이런 지적을 한 거고요. 한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 올해 2월에 있었던 일이었어요. 올해 2월에 이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긴급하게 성명을 냈던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코로나19와 관련된 정부 브리핑에서 실제로는 브리핑하는 분이 한 분 나오고 옆에 수어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그 화면을 잡을 때 뭐 MBC, SBS, YTN 같은 일부 방송사들이 브리핑을 하는 정부 관계자만 잡아서 이제 방송을 한 거죠. 수어 통역사분은 화면에 나오지 않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런 방송, 특히나 코로나19와 관련된 재난과 관련된 브리핑을 할 때에 수어 통역사가 옆에 있으니 무조건 잡아라. 이 정보를 반드시 전달하는 게 의무다라는 취지로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긴급하게 성명을 발표했던.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임동준 활동가가 말해줬던 내용 중에 제가 또 보니 굉장히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말씀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요. 이거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부분이 편의 제공이 아니다.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법적 의무다라고 말하셨더라고요. 이걸 보니까 방금 임동준 활동가가 지적을 했던 것처럼 분명 내가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제 정부의 뭐 질병관리본부 그 관계자분들이 나와서 공식 브리핑할 때 수어 통역하는 장면들을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실제로 방송사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비판을 받고 나서. 그리고 실제로 이 비판이 굉장히 무겁게 공론화가 됐기 때문에 이 수어 통역을 같이 제공하지 않던, 수어 통역사를 화면에 잡지 않던 방송사들도 수어 통역사를 같이 잡으면서 변화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 방송사들이 이렇게 한번 비판을 받았으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런 지적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나서서 하게 된 배경은 수어 통역을 보편화하라라는 취지이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재난과 같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에서는 더더욱 수어 통역을 보편화해야 한다라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를 과연 방송사들이 제대로 받아들였는가, 문제를 정말 제대로 이해를 했는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약간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재난보도에서도 나왔지만, 집중호우 재난보도에서도 나왔지만, 보도에서 전역종합뉴스 보도에서 단 한 건도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건 방송사들이 정말 2월달에 제기됐던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 제기를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있었구나라고 받아들였는가, 혹은 그냥 우리를 욕하니 이때는 빨리 넘어가야겠으니 수어 통역사 잡자 화면에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간 게 아닌가, 좀 돌아볼 만한 지점이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저도 공감 가면서 한편으로 생각 든 게, 그 수어 통역은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공식 브리핑할 때 옆에 나와서 같이 해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수어 통역을 각 방송사별로 하려면 본인들이 수어 통역사를 두고 그걸 계속 화면에 잡아야 되니 본인들의 뭐 재정 문제라든지 그런 거를 좀 우선했던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이 아쉬움이 남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 코로나19 공식 브리핑 중계에서는 수어 통역사가 화면에 포함됐지만 재난보도 전체로 확대되지 못했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임동준 활동가가 8월 1일부터 9일까지 저희 저녁 종합뉴스 8개 방송사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했는데, 그뿐만 아니라요,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들도 수어 통역을 하고 있는지 같이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과연 저녁 종합뉴스도 수어 통역을 제공 안 했는데 시사대담 프로그램 했을까라는 좀 의문이 드네요. 네, 일단은 저희가 시사대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3일부터 6일까지 방송을 모니터를 해봤는데요. 예상과 달리 수어 통역을 제공한 프로그램이 있긴 했습니다. 있긴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그래도 나름 높이 평가할 부분이니 뒤에 얘기를 하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모니터를 하다가 든 생각이 수어 통역의 유무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시사대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관련 대담이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봐야 했는데요. 그게 지금 없는 방송사가 있었던 거예요? 맞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모니터 프로그램 좀 축소해서 6개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TV조선 2개, 채널A 2개, MBN 2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TV조선 2개 프로그램에서 집중호우 관련된 방송이 단 1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문제인데?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제가 되게 황당해서 눈에 띄는 부분이라 확인해 보니까요. 집중호우보다 자사 예능 트롯 프로그램 출연자 홍보에 집중했다고 해요.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죠? 이게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 8월 4일자 방송인데요. 네. 이건 사실 저희 이 프로그램을 모니터해주시는 팀원분께서 저한테 알려주신 건데 네. 집중호우 관련된 대담은 없는데 이런 대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신 내용이 배우 김영옥 씨가 네. 이 TV조선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이었던 미스터 트롯에 출연했던 출연자 임영웅 씨의 팬이다. 이런 대담을 9분 동안 진행한 겁니다. 근데 이날 제가 좀 황당했던 이유는 8월 4일 방송이잖아요. 근데 네. 보통 8월 4일 방송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3일날 있었던 주요 이슈들을 그렇죠. 다루거든요. 시사대담 프로그램이라면. 네. 근데 이 3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경기도 평택에서 토사와 옹벽이 이제 네. 공장을 덮쳐가지고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네. 인명피해가 난 겁니다. 알죠. 실제로 이 호우로 인해서. 네. 근데 이 내용이 3일날 있었는데 4일날 TV조선에서는 이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예 언급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죽은 이 재난 상황이 벌어지는데도 그것보다 TV조선은 본인들의 자사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출연자가 이렇게 막 굉장히 인기가 많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면 이 국민의 안전보다 생명과 안전보다 자사 프로그램 출연자의 홍보가 더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겁니다. 저는 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그럴 수는 있다 생각해요. TV조선이 트롯으로 얼마나 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청률이 높게 나오고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저는 첫 번째로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걸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9분 동안이나 자랑을 하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국민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이런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막상 정말 전달했어야 할 정보를 전달하지 못했다라는 좀 아쉬움도 들고 마음이 참 안 좋은데 반면에 매번 저희가 불구맨 종편 모하니 항상 금요일 날 박진솔 활동가랑 진행을 하잖아요. 거기서 저랑 박진솔 활동가가 맨날 오늘도 나오네요 이러고 네. 굉장히 탄식을 하는 김진애 돌직구 쇼가 다른 종편 시사 대담 프로그램 대비해서 좀 더 나은 방송을 진행했다고요? 네, 실제로 저희가 6개 프로그램을 모니터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TV조선 2개 프로그램은 아예 집중호우 관련 대담이 없었고요. 네. 채널A의 뉴스탑10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와 관련된 방송이 있었는데 수어 통역이 없었고 네. MBN 2개 프로그램도 집중호우와 관련된 방송이 있었으나 수어 통역이 없었어요. 근데 네. 유일하게 6개 프로그램 중에 채널A 김진애 돌직구 쇼가 집중호우 방송을 무려 85분을 진행했습니다. 네. 85분을 진행하면서 이 85분 내내 수어 통역이 등장을 했어요. 물론 저희가 이 채널A 김진애 돌직구 쇼에 대해서는 종편 모하니에서 늘 내용을 가지고 비판을 하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방송사나 언론이 해야 될 장애인 시청권 보장의 측면에서 이 수어 통역이라는 부분은 김진애 돌직구 쇼가 굉장히 잘했다라는 네. 평가를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항상 그 종편 모하니를 하다 보니 저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클립들 보면은 원래 김진애 돌직구 쇼가 수어 통역을 항상 제공을 하기는 해요. 그동안 이번에 자연재해 보도 때문만은 아니고 그동안 수어 통역을 나름 잘 하고 있었다는 점,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프로그램들과 대비해서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은 들지만요. 여전히 뭔가 내용을 원활하게 전달할 환경으로는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2018년 5월에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마찬가지로 차별진정을 하나 네. 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같은 선거방송에서 네. 수어 통역사를 1명만 배치하지 말고 2명 이상 배치해라 그렇죠. 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이유가 토론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당의 후보들이 나와서 네. 자기 주장을 펼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수어 통역사가 1명이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한 그쵸. 건지에 대해서 통역이 그쵸.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이게 말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수어 통역도 많아지는 게 당연히 정상이에요. 그쵸. 근데 우리는 늘 수어 통역사를 1명 배치해놓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말하게 되는 그 네. 구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수어 통역사도 늘어나는 게 시청권 보장과 제대로 된 정보 전달을 위해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권고를 한 건데
당연히 이 농인들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지상파 3사가 문제를 개선하라 네. 이런 취지로 이제 진정이 나온 거죠. 그래서 김진애 돌직구쇼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약간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상 네. 모든 방송이 다 출연자의 발언을 위주로 그쵸. 진행이 돼요. 근데 그 출연자가 뭐 진행자와 출연자 1대1로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는 형태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쵸. 동주님 말하는 거에서 굉장히 공감되는 게, 그게 방송 출연자 한 명 한 명 발언을 하는 게 아니라 발언하다 보면 중간에 저도 할 말이 있는데요 하면서 끼어들기도 하고, 또 이제 진행자 김진 씨도 진행만 보는 게 아니라 본인의 사견을 덧붙여가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진행하잖아요. 그런 지점에서는 수호 통역사 한 명으로 과연 누가 어떤 발언을 하는지 잘 전달할 수 있나? 그러지 못할 거라는 점에서 좀 여러 수호 통역을 두는 게 보다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저희가 이거 모니터 보고서 쓰자라는 이야기 를 저랑 동주님이랑 금요일쯤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네. 문제의식은 갖고 계셨고, 방송 때문에 저랑 얘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모니터 보고서를 저희가 화요일 저녁에 냈습니다. 그런데 직전 월요일에 KBS에서 본인들이 변화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맞습니다. 10일날 이제 KBS가 입장을 냈는데요. 네. 내용이 9월 3일 부터 이제 저녁종합뉴스인 뉴스9에서 수어 통역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입장을 네. 밝혔습니다. 물론 이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 결과를 5월에 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변화가 생긴 건데, 물론 굉장히 늦었지만 뭐 이제라도 공영방송인 KBS가 장애인들 시청권 보장을 위해서 이렇게 나선다라는 거는 충분히 박수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동안 방송사들이 이 수어 통역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했던 얘기들이, 수어 통역을 오른쪽에 계속 배치해 놓으면 비장애인이 시청권을 침해받는다, 뭐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재정적 여력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이런 주장들로 이제 수어 통역을 반대해 왔거든요. 죄송하지만 비장애인들의 시청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라는 게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른쪽 아래 화면이 계속 가려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화면에서 시청권을 침해받는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들의 주장은. 이런 주장들이 있어 왔는데, 이런 태도가 사실 저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KBS가 저녁종합뉴스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밝힌 네. 부분은 그런 어떤 보면 일반화되어 있던 그들의 논리에서 벗어나서 네. 우리 문제가 이거였구나라는 걸 적어도 인식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국가인권의 진정은 물론 지상파 3사에게 낸 겁니다. 그래서 KBS가 이제 시작을 끄는 거고 네. MBC, SBS도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네.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종편 4사나 보도 전문 채널과 같은 방송사들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따라서 KBS가 선봉대에 섰다면 그 끝에는 다른 방송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뉴스 프로그램부터 시사 대담 프로그램까지 수어 통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점, 특히 지금 같은 집중호우가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 상황에서 수어 통역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뉴스라는 거를 솔직히 저희 민원련은 많이 비판하고 문제점을 찾아서 이제 모니터를 하고 보고서를 쓰지만, 결국에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도 국민들이 새로운 사실, 어떤 우리 사회의 문제를 접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가 바로 뉴스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한국어가 아니라 수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보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점 굉장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하루빨리 KBS뿐만이 아니라 다른 방송사들도 이 수어 통역 서비스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기자회견할 때 수어 통역 중계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동준 활동가가 좀 덧붙여서 마무리 이야기를 하고 이제 댓글 읽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마무리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저도 그렇고 저희 팀원들도 이번 보고서를 쓰면서 저희가 사무실 안에 있는 TV로 네. 자막 방송을 처음 켜서 봤어요. 네. 그래서 소리를 다 줄이고 자막 방송만 보면서 이 방송을 농인들이 봤을 때 충분하게 정보 전달이 될까? 라는 걸 처음으로 체험을 해보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는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는 네. 거다 보니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수어 통역이 있어야 하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면서 알게 된 요소도 많았고, 그래서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비장애인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너무 보편적인 일이거든요. 우리가 걸어서 이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하는 일들이
장애인에겐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건 굉장히 심각한 차별이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보를 받는 그 방송들이 비장애인에게 정보를 주는 것만큼 장애인에게 전달이 안 된다면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네. 다 같이 관심을 가져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오늘 시작을 할 때 노래를 소개를 안 했어요. 그냥 네. BGM으로만 틀었는데 이 수해가 이 집중호우가 재난에 가깝게 벌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노래를 얘기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긴급하게 노래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틀어드렸던 노래가 토이의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이라는 곡이었는데요. 물론 가사는 굉장히 우울하지만 노래 제목처럼 좀 비가 빨리 그치고 장마가 좀 해결이 돼서 네. 수해를 입으신 분들도 빨리 복구가 되고 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얼른 그 피해들이 빨리 복구가 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고요. 저희 댓글 읽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공시영 활동가와 함께 진행했던 880회 MBN 유죄 판결 종편 재승인 취소까지 가야 한다라는 방송이었는데요. 이거 뭐 저희가 MBN 11월에 종편 재승인 심사했잖아요. 그때까지 엄중하게 사안 바라보고 어떻게 판결 내리는지 좀 민원련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좀 자세히 전달해드렸어요. 동주님이 읽어드릴까요? 네, 설날김님이 그동안 방통위의 물렁한 태도에 하도 실망을 많이 해서 과연 제대로 취소라는 결과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긴 하지만 MBN 임원들이 일단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이 반갑네요. 물론 예상했던 대로 보도수는 적긴 했지만요. 오늘도 영상 잘 봤습니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수가 적은 것도 굉장히 문제고 앞으로 과연 MBN과 매일경제가 어떤 보도들을 하는지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젤님, 정의연 술판에서 수천만 원을 썼네 부동산 장사를 했네 하면서 영어까지 탈탈 털면서 MBN이 600억짜리 회계를 저지르고 유죄가 나와도 침묵하는 언론들, 다른 종편, 조선동아야 자기들도 비슷한 짓을 했다니 그렇다 치고 지상파나 보도뜻 채널은 왜 침묵하지?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 문제를 과거에도 문제가 됐을 때 한겨레와 경향이 좀 주도적으로 보도를 하고 관련해서 미디어 오늘과 미디어스, 오마이뉴스 정도 그런 이제 언론 매체에서도 이야기를 다뤘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 신문 보도도 다뤄야 하지만 저는 이제 저녁 종합 뉴스에서도 이런 걸 다뤄주고 영상적으로도 보여줘야 좀 더 많이 다가갈 수 있다, 시민들이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런 지점에서도 굉장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금희님은 뭐 까칠한 공 활동가 킥킥킥 해주셨는데 원래 캐릭터가 그래요, 그분은. 저는 그 캐릭터를 굉장히 재밌어하는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881회 저희가 금요일에 현장 실시간 생중계로 조선일보 건물 앞에 가서 이제 조선일보와 TV조선 그리고 방상훈 사장과 방준호 사장의 그 사주일가 불법 경영 의혹 전면조사 촉구 언론 시민단체 집합 기자회견 생중계를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로라킴님이 최근 민원연 행보 너무 좋다. 전에는 정파적인 것 같은데 요즘은 정말 언론 시민단체로서의 일을 하는 것 같다. 파이팅, 굴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그런 조선일보의 어떤 저희가 이번에는 보도뿐만이 아니라 불법 경영 문제를 가지고 조선 미디어 그룹이 얼마나 갑질을 해오고 있는지 이제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런 지점에서는 또 되게 그날 기분이 그래도 좋고 감사했던 게 저희 댓글에도 있어요. 확디비뿌라님, 민원련 화이팅 하십시오. 조선일보에는 민원련이 약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언론개혁 이제 목소리 내는 거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몇 개 더 읽어드릴까요? 네, 그리고 마리리님께서 응원합니다. 민원연이 있기에 언론개혁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또 저희 김원경 전 대표님도 댓글을 남겨주셨네요. 다들 애쓰셨습니다. 조선미디어그룹의 5만원 행태와 국민에 대한 5천만 가지 악행은 반드시 단죄되어야 합니다. 화이팅! 남겨주셨어요. 네, 함께 이야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힘이 됩니다. 네, 저희 댓글 다 읽어드렸고 저희 금요일 불금엔 종편 모하니 방송으로 박진솔 활동가와 돌아오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